그러면 지금부터 11페이지 제곱근의 성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복잡한 얘기가 막 나와 있는 것 같아. 그치? 정신없지? 요거 선생님이 아주 간단히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루트라는 녀석이 있을 때요, A가 있고요, 요 안쪽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녀석과 루트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요, 이렇게 제곱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이 있다. 얘네 둘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것을 잘 구분하자라는 얘기를 여기 이렇게 막 복잡하게 늘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어쨌든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는 벗고 나올 수 있겠지. 자,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절대값 A로 벗고 나와요. 그리고 얘는 그냥 A로 벗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거의 50%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무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거야. 자, 시험 문제는 위에서 나올까? 아래서 나올까? 위다, 아래다, 안 나온다? 찍어. 50%야, 50%. 아무거나 찍어도 돼. 막 던져. 알았지? 위다, 아래다. 예. 너 위아래야. 아이, 또 저 결정장에 등장했어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전부 여기서 출제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중간에 계속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안쪽에 있으면 절대값 A인데 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예. 왜 이 절대값이 중요하냐면요, 수학 문제라는 것은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그런데 A가 편해, 절대값 A가 편해. 얘가 편하지? 얘가 쉽지?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고, 요 개념이 고등학교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A의 제곱, 루트 A의 바깥쪽의 제곱. 자, 루트 A의 세제곱근 A의 세제곱. 세제곱근 A의 바깥쪽의 세제곱이라 그래서 얘네들은요, 지수의 짝수차가 오는 것과 홀수차가 오는 것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등장인물들인데, 얘네를 모두 벗겨내면 얘는 절대값 A가 나오는데 얘는 A가 나와요. 얘도 A가 나와요. 얘도 A가 나와요. 누구만 특이해? 얘만 특이하지. 맞아? 너무 특이하니까 얘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야. 튀는 놈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발음을 잘못하면 똑같이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읽을게요. 자, 위에 있는 거 4번 읽고 아래에 있는 거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 눈에 딱 박아뒀지? 자, 밑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확인하겠어? 너희들에게 절대값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절대값 A가 있어요. 자, 절대값은요, 항상 꺾여주라고 있는 거야. 무지한교야. 저를 꺾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꺾입니다. 절대값을 꺾이는 방법은요, 절대값 R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꺾여. 즉 A가 0일 때가 기준이 되지. 그래서 A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첫 번째 A가 0 이상인 경우,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제 a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a 뭐로 나온다고 해? 절대값 a 뭐로 바뀌어져 나온다? a. 자, 이때는 뭐로 바뀌어져 나온다고 배웠지? 마이너스 a 이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여러분,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여러분,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 지금 대답이 섞였어요. 자, 다시 막 던지는 거야. 생각해서 양수다, 음수다. 아, 네, 1대3. 양수다, 음수다. 1대3 됐습니다. 자, 누가 승리를 했냐? 위는 양수라는 거예요. 저 선생님 미쳤나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양수래.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아직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거야. 뭐냐? 더하기 기호,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의 수학적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는 수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양수, 음수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수학에서 훨씬 중요한 개념, 시험에 실제 수능에 막 출제되고 그런 개념은 요 두 번째, 너희들이 아직 잘 모르는 개념이야. 플러스 부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시오라는 명령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에는요,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이런 명령적 성격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너희들 다 배웠다? 좀 엉터리로 허술하게 배워서 못 느꼈을 뿐이지. 자, 얘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막 식 같은 거 보다 보면 요런 표현이 보일 때 있지. 그리고 요런 표현, 요런 표현, 요런 표현들 보셨을 거예요. 식 속에 막 이런 표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요, 양수 3이 있는데 부호를 그대로 유지해라. 그럼 얘 뭐가 돼? 양수 3이니까 그냥 3이죠? 양수 3이 있는데 부호를 좀 반대로 바꿔주겠니?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음수 3이 있는데 부호 그대로 유지해 줄래? 그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부호 반대로 좀 바꿔줄래? 그래서 플러스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속뜻은 배우지 않고 어떻게 배웠어요? 마이너스가 홀수에 곱해 있으면 음수,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 있으면 양수,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맞습니까? 근데 사실 그 속에는 이런 엄청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절대값으로 돌아가서 얘 필기해야 되나요? 혹시 이거? 안 해도 될까? 됐지? 오케이. 자, 다시 절대값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값 기호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절대값 기호의 수학적인 의미는, 실수는 이제 곧 배울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실수의, 실수가 뭐예요?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실수의 양수화 기호예요. 즉 절대값 기호 안에 내가 어떤 수를 딱 집어넣으면 절대값을 이제 벗고 딱 나오겠지. 그렇게 나오는 순간 이 수는 무슨 수가 되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양수가 되어 있는 거야. 0을 제외하고는 전부 양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절대값 3은 3으로 나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으로 나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7도 7로 나옵니다. 오직 0만 0으로 나와요. 0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전부 절대값을 벗고 탈출할 때 무슨 기호로 무슨 부호를 갖고 나온다? 양수를 갖고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녀석 보자. 나 이게 마이너스 A여서 무슨 줄 알았는데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A 자체가 무슨 수예요? 음수야, 음수. 근데 A가 그냥 딱 나와버리면 음수가 나오는 거지. 절대값 벗고 나오는 결과는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의 부호를 반대로
반대로 바꿔서 양수로 바꿔줄래? 라고 나온 게 마이너스 a예요. 정리해 놓으십시오. 요 절대값. 왜? 우리 지금부터 루트 풀 건데 루트를 전부 절대값으로 풀 거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실수의 양수화라는 것도. 자, 다 필기 되셨으니까 이해되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얘가 절대값 A로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있는데 얘가 왜 절대값 A로 나오는데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절대값 A로 나온다는 것은 요 결과물이 결국에는 A가 0 이상일 때는 A가 그대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온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맞나? 왜? 얘가 이렇게 풀리는 거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 루트 안에는 양수나 0만 들어간다 그랬지 루트 안에 음수 못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루트 안에 음수 못 들어간다 했는데 A가 음수가 돼도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중요한 건 A는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수를 제곱해버리고 있지. 음수 제곱하면 양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게 보이는 요 A는 양수, 음수 모두 가능한 수예요. 그래, 얘는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한 수구나야. 자, 반면에요.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수에서 얘는 뭐밖에 안 나온다? 양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양수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경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왜 개념식이 이렇게 됐냐면 양수가 들어갈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수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결국에 몇인데? 9지. 9. 자, 루트 9는 3이지. 오씨, 얘 3으로 나와야 돼요. 3. 그런데 문제는 개념식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 여기에 내가 A를 써먹었으면 나온 결과에도 이렇게 A라는 녀석이 무조건 보여야만 되는 상황이야. 내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을 써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마이너스 3이 무조건 개념 쪽에선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이지. 그 개념이 요 마이너스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수로 나올 땐 아무 문제 없지만 음수로 나올 때 요 마이너스 3이라는 개념, 요 A 자체가 음수일 땐 요 음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왜? 얘는 루트 9니까 어차피 3이 돼야 되거든. 되겠나? 예, 그런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필수예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네. 자, 필수예제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자, 선생님이요 바깥쪽에 제곱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아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쓰면 된다?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바깥쪽 보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사라져. 그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루트 0.8의 제곱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 그냥 뭐라고 풀면 돼? 0.8이라고 풀면 돼요. 무슨 얘기냐? 루트하고 제곱은 항상 상쇄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루트와 제곱만 상쇄시켜서 0.8이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루트와 제곱은 어떻게? 상쇄되죠. 그래서 답은 뭐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따다단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자, 이런 거 선생님 무조건 100% 뭐로 바꿔놓고 푸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1로 바꿔놓고 푸십시오라고 했지. 자, 루트 별의 제곱은 절대값 별로 푸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럼 너희들 이제 답 알겠네. 절대값 마이너스 11은 몇이다? 11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반드시 절대값 써준다 안 써준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자. 유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10초 뒤에 선생님과 같이 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유제 6번에서 너희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제곱의 영향력이 마이너스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예요. 자, 이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가 별도로 놀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제곱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뒷부분만 계산하고 마이너스는 별도로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였더니 와우, 얘는 바깥쪽에 있네. 바깥쪽에 있을 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된다고 했죠. 지웠더니 얘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2번에선 어때? 마이너스를 이 제곱이 커버해요 못해요? 하고 있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진다? 2번 곱해져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된다.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3분의 1 되겠습니까? 자,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요 마이너스 제곱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써주고 너희들이 이거 그냥 7이라는 거 알아. 선생님도 알아.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요 알지만 한 번쯤 이런 개념을 건드려 주고 푸는 것도 나쁜 풀이가 아니야. 수학에서는요 꼭 써줘야 되는 풀이가 있고 막 생략하면서 가도 되는 풀이가 있는데 이런 개념은 너무 빤히 알아도 너희들의 공부를 잘하고자 한다면 한 번씩 써주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어떻게 써주고 가겠다. 시작!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2.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5분의 2.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필수예제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필수예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에는요 이제 계산을 하여라 라고 나왔네요. 자, 계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할까요? 글씨 잘 안 보일까? 예.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푸쇼라고 했어요. 오, 바깥쪽에 있네? 이렇게 지워줘서 얘는 몇이다? 2다. 그죠?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래서 마이너스 2번 곱하면 사라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워줘서 3만 남네요. 중간에 더하랍니다. 그래서 답은 몇이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와, 얘는 선생님이 무조건 어떻게 써주는 습관들이랬어. 시작! 절대값 3 빼기. 얘는 어떻게 쓰랬어. 시작!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래서 계산하면 3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풀어보도록 하자. 얘는 뭐라고 써줘야 돼? 시작! 절대값 4 곱하기. 자, 이 녀석 볼까? 마이너스가 제곱되고 있지? 사라지네. 요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는 상쇄된죠. 그래서 뭐 나옵니까? 6.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와? 6, 4, 24.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5래. 루트 25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는데? 5라고 가르쳤죠.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다. 시작! 절대값 마이너스 2. 자, 나누기. 요런 문제 나오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다? 절대값 3분의 2 되겠네요. 예, 그래서 결국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정리가 돼서 답은 15다라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짓은 뭐냐? 유제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7번 문제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혁군, 선생님이 그 앞전 수업을 전부 동영상으로 했어요. 요걸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올려드리라고 할게요. 보고 좀 공부를 해오세요. 금요일 전에. 네.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요. 11페이지 유제 7번 풀라고 시켰습니다. 11페이지 유제 7번. 좀 줄여야겠다. 자, 10초 뒤에 같이 풀게요. 자, 우리요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개념의 핵심은 선생님이 뭐랬어? 숫자여서 쉽더라도 항상 단단한 개념을 갖기 위해서 루트 A의 안쪽에 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 A로 바꾸는 기계적 습관을 좀 익히시고요. 루트 A의 바깥쪽에 제곱이 나올 때는 그냥 서로 상쇄시켜서 A라고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으면 상쇄시키랬어. 그래서 얘는 5만 남네요. 자, 요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러므로 무시하면 되는 거고 서로 상쇄되는 애. 그래서 7만 남네요. 마이너스 7.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나오겠습니다. 와! 두 번째 문제 봤더니 이거 선생님이 되게 조심하라던 뭐야? 시작! 절대값 12예요. 나누기. 얘는 선생님이 조심하라던 뭐야? 시작! 절대값 마이너스 3이에요. 결국 12 나누기 3이 돼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루트 36은 몇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6 더하기 절대값 7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10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래서 절대값 벗겨내면 6 더하기 7 빼기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 몇 나오겠습니까? 3. 자, 이 녀석 풉니다. 마이너스 제곱되고 있죠? 무시해도 되죠? 예. 그래서 상쇄시켜서 그냥 8 나왔어요. 와, 얘는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소수가 좋니? 분수가 좋니? 소수보단 분수가 훨씬 좋은 수예요. 정수꼴을 나름 분자 분모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분수로 바꿔주는 게 훨씬 나아요. 소수보다 분수가 훨씬 유리해. 자, 그래서 작업합니다. 예, 절대값 붙이고 뭐라고 쓰시면 되겠다? 2분의 1 마이너스. 자, 루트 9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3이라고 가르쳤죠. 나누기. 자, 요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계산상으로 4분의 3인 줄 알아도 절대값 붙이는 습관을 들여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갑니다. 이제 뭐 절대값 자유롭게 벗겨주면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 4, 3, 3 지워줘서 빼기 4.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0.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